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우연한 엔딩이라는 제목의 소설이고요. 저자는 인영, 출판은 마음연결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과연 정말 그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더 있는 건 아닐까요? 하다못해 자기 스스로의 마음도 알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의 마음도 그렇고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는 친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 삶을 풍요롭고 풍성하게도 하지만 반대로 인간관계로 인해서 극도로 괴로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되던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친구로 인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기도 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우연한 엔딩은 바로 그런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우연한 엔딩의 주인공은 15살 소녀 유나입니다. 유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과 동생들과 살아가는 중학교 2학년 소녀입니다. 그리고 이 유나에게는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인 지영이가 있습니다. 올해로 8년째인 가장 오래된 친구인 지영은 유나와는 조금 다르게 워낙에 활발하고 자존감도 높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유나의 엄마네 옷가게와 지영이네 이모네 미용실이 가까워서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내는 그야말로 베스트 프렌드이자 단짝 친구입니다. 이 유나와 지영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정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정이는 조금 특이한 친구입니다. 특별한 친구입니다. 별에 미친 아이라는 소문도 있고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신분열이라거나 자폐라는 소문까지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자신들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를 잘 참아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소정은 특히나 불량한 친구들의 시비상대가 됩니다. 유나는 그런 상황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소정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연히도 제비뽑기로 그 소정이와 짝이 됩니다. 그렇게 유나의 파란만장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3월의 교실에서 아이들을 묶어놓는 건 이런 소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교실에 앉아있기가 좀 답답해진다. 뭐가 됐든 애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수연, 혜인, 예선은 대놓고 꼽을 주거나 소정이 가방을 툭툭 건드려서 안에 있던 노트나 패드를 떨어지게 만들었다. 오늘은 별이 그려진 필통이 바닥을 구르자 아이들이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그쪽에 관심 없는 척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가까이 가기엔 너무 두려웠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소정에 대한 묘사인데 너무나 공감 가는 그 학창 시절에 특히나 너무나 알 수 있는 마음이죠. 이렇게 이 소설 우연한 엔딩은 중학교 2학년 15세 소녀들의 이야기를 유나, 소정, 그리고 지영 요 세 사람을 중심으로 흡입력 있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읽는 독자분들도
그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들이 떠오르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이 돼가는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서로 감정과 우정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서로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학창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친구가 세상의 전부라고 느껴지던 인생의 반짝이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주 사실감 있고 공감 가게 펼쳐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한편의 성장 드라마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본문 중에서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고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부모님에게 속한 안전한 세계에서 한 걸음 벗어나 친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만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겪었던 이야기고 그 시절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세상의 전부이던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데미안을 언급한 이 부분을 제가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짧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줄곧 내가 데미안인 줄 알았다. 소정이를 도와주고 있다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다. 내가 싱클레어였다는 걸. 소정이는 내게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단단해져 갔다. 언제든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게. 시리게 따뜻한 봄볕을 듬뿍 받고 자란 가지처럼 함께 뻗어나가고 있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찬란한 시절의 이야기죠.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소설 우연한 엔딩은 15살 소녀들의 우정과 성장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전체 이야기의 구성이 아주 탄탄하고 또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마지막의 반전 등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는 재미가 있고 몰입감을 줍니다. 이 소정에게 숨겨진 비밀과 마지막에 그 퍼즐들이 맞춰져 가는 부분에서 소설적인 재미가 극대화됩니다. 주인공인 유나, 소정, 지영 외에도 학급의 다양한 친구들, 또 가족들, 이런 캐릭터가 아주 존재감 있게 잘 배치되어 있어서 이야기 전체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정과 성장의 드라마지만 가족의 이야기가 있고 또 울림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요소가 자라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그런 감정이라 이야기에 몰입감 있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 친구들과의 오해와 서운함,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해소되고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이야기. 한 명의 완성된 인간이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상처도 받고 다시 회복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가족의 사랑과 친구들과의 우정이라는 요소가 깔려 있어서 읽으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본문 중에서 이런 가족에 대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아빠가 오랜만에 장을 잔뜩 봐왔다. 오늘은 아빠가 해볼까? 하더니 팔보채를 만든다고 프라이팬을 웍처럼 현란하게 쓴다. 오늘 엄마는 새벽부터 동대문에 다녀오느라 지쳤는지 안방문이 굳게 닫혀있다. 아빠의 대표 메뉴 팔보채는 비주얼도 맛도 최고다. 윤우는 입에 소스를 묻히며 정신없이 먹었고
유선이는 젓가락으로 새우만 골라 먹었다. 나는 새우와 해삼을 양쪽으로 열심히 밀어주며 부모님 얼굴을 슬쩍 훔쳐봤다. 더 바랄 게 없다는 표정. 그 얼굴을 보면 가슴이 뜨끈해진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 가족 식사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주 훈훈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는 이 소설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이거나 요즘 많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또 우울하거나 아주 격한 엔딩이 아니라 적당하게 희망적으로 열린 결말이다 라는 점도 저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읽으면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또 그 시절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게 하는 흐뭇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소중한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뜻하고 훈훈하고 재미있는 소설을 찾으신다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연한 엔딩, 인형 지음, 마음 연결. 프롤로그. 오늘도 끝없이 떨어진다. 겨우 발을 붙인 이곳은 우주 같기도, 우주를 벗어난 또 다른 세계 같기도 하다. 우주 너머가 있다면 이런 곳일까? 어떤 책에서 우주 밖은 시간도 공간도 존재도 알 수 없는 곳이라는 문장을 본 기억이 떠오른다. 나는 밤마다 낯선 세계에 착륙한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사방이 짙은 어둠에 잠겨 있다는 것. 그 속에서 가끔 아주 멀리 희미한 빛 하나가 반짝인다. 닿을 듯 닿지 않았던 그곳. 오늘은 그 빛을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결심한다. 온몸을 휘저기던 중에 작은 별 하나를 만났다. 무의식적으로 팔을 뻗지만 결국 놓쳐버렸다. 까치발까지 들고 허공을 허우적거린다. 조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어둠은 사라졌지만 닿지 못한 별에 대한 아쉬움에 가슴이 아려온다. 그때였다. 방심한 사이 정체 모를 힘이 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몸이 더 깊숙이 침잠하는 느낌. 눈을 뜨려 했지만 쉽지 않다. 은하 속의 먼지처럼 작아진 나. 바로 그 순간 내 손바닥 위에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렇게 원하던. 그땐 몰랐다. 그 별이 앞으로 내게 다가올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들의 시작이라는 걸. 이 모든 건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부터였다. 이 꿈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처음으로 그 아이를 만나기 전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첫 번째. 유나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그날 아침도 이상한 꿈에서 깨어난 직후였다. 엄마가 흔들어 깨우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핸드폰을 보니 이미 알람이 여러 번 울렸다 꺼진 상태였다. 유나야, 밥은? 나 늦었어. 빨리 가야 해. 현관에서 신발을 대충 구겨 신고 뛰쳐나왔다. 겨울방학이 끝났다. 다시 3월의 학교를 향해 가다니 아직도 겨울 같은 느낌인데 추위를 뚫고 나오는 꽃들을 슬쩍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조금은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꿈 때문에 다 망한 것 같다. 어차피 새학기의 설렘은 오래가지 않을 거였다. 유나야, 같이 가. 지영이다.
나처럼 헐레벌떡 달려오는 얼굴. 너도 늦잠? 또 이상한 꿈 꿨어. 에휴, 알람 좀 많이 맞춰놓지. 그니까 일단 뛰자. 오늘은 편의점도 못 가겠다. 우리는 서로를 재촉하며 달렸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다행히 담임 선생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교실 안은 첫날답게 떠들썩하면서도 긴장된 공기가 맴돌았다. 무리를 지어 앉은 아이들,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 아무 관심 없이 핸드폰을 보는 아이까지. 이미 새학기의 기운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늦게 와서 그런지 둘이 같이 앉을 만한 자리가 없다. 결국 지영이와 나는 교탁 앞자리에 앉았다. 그때 뒤에 앉아있던 친구가 말을 걸었다. 같은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야, 너네 쟤 기억나? 누구? 지영이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 저기 뒤에 혼자 앉아있는 애. 지영이가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뒤에 있던 친구가 자세를 살짝 고쳐앉고 말을 잇는다. 티는 안 내지만 아까보다 더 짜릿한 표정으로. 가십에 빠른 지영이는 벌써 눈을 반짝인다. 입학식 날 엄청 비싼 차 타고 왔던 애 있잖아. 시선을 따라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종이를 접고 있던 그 아이가 나를 힐끗 쳐다봤다. 눈이 마주친 게 머쓱해 가볍게 웃었는데 그 아이는 표정 하나 없이 고개를 다시 숙였다. 지영이는 그 애를 모르는 게 아쉬워 보였다. 가십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는 지영이. 나와는 달리 워낙에 활발하고 자존감도 높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인기를 얻는다. 친구도 금방 사귀고 쌤들도 제일 먼저 이름을 외우는 애. 나랑은 올해로 8년째 가장 오래된 친구다. 우리 엄마 옷가게와 지영이 이모네 미용실이 가까워서 정말 가족처럼 지낸다. 지영이가 없었다면 이 어색한 3월의 공기를 견딜 수 없었을 거다. 갑자기 교실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키 큰 여자애가 잽싸게 들어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맨 뒤에 혼자 앉은 애한테 소리를 질렀다. 야, 너 때문에 스타킹 올 나갔잖아. 가방 똑바로 좀 놔. 우리가 아까 훔쳐봤던 그 애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너 사과할 줄 모르냐? 가방에 별은 또 왜 달고 왔어? 다행히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기 전에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나도 모르게 숨죽이고 있던 어깨에 힘을 풀었다. 조용! 앞으로 2학년 6반 담임을 맡게 된 황인정입니다. 수학 담임이에요. 오늘은 편하게 앉고 자리 배정은 며칠 뒤에 할게요. 짧고 간결한 소개였다. 선생님이 나가자 교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우리 담임 소문 안 좋더라. 왜? 어떻다는데? 2학년 쌤들 중에 제일 깐깐하대. 작년 언니들도 쌤 앞에선 숨도 못 쉬었다더라. 망했네. 그러거나 말거나 아까 그 아이 옆에는 이미 3명의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혜인, 수연, 예서. 지영이 말로는 혜인이가 그 무리의 리더였다. 혜인이는 종이접기를 하던 그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엄밀히 말하면 혜인이가 가방에 걸려 넘어진 건데 마치 그 아이 때문인 것처럼 몰아붙였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미간에 힘이 들어간다.
학기 첫날이라고 더 그러는 건가?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그쪽을 바라보게 될까봐 가방 정리를 하는 척했다. 유나야, 관심은 없겠지만 쟤네랑 엮이지 마. 혜인이 내가 작년에 같은 반이었어서 아는데 작년에도 쟤 때문에 운 사람 한둘이 아니야.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도 지영이의 말이 귓가에 남았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교실 안에서 소정이라는 아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쟤가 소정이야? 별에 미치네. 말도 못한데 말하는 거 들어본 사람 있어?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돈 내고 왔나 보지.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했다잖아. 정신분열 있다던데? 자폐라는 얘기도 있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은근하게 소정이를 향했다. 꿋꿋하게 별을 접고 있는 아이. 비웃음 섞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상하게도 흉흉한 소문보다 가만히 있는 그 애가 더 무섭게 느껴졌다. 7교시가 끝나고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그 애가 성큼 다가왔다. 너 이게 뭔지 알아? 작은 손바닥을 펼쳤다. 그 안에 유리구슬 하나가 들어있다. 그냥 구슬 아닌가? 아니야, 이건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구슬이야. 엄마 별이 아기 별을 찾으러 떠났거든. 그 안에서. 내가 말을 잇기도 전에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쏟아낸다. 애들이 다 피하는 것 같아서 친절하게 대해주려던 마음이 사라졌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 빗자루를 다시 들었다. 미안, 청소해야 해서 빨리 하고 학원 가야 돼. 말을 끊고 돌아서려는데 그 애는 그대로 멈춰 서 있다. 처음엔 반 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애를 왜 피하는지 알 것도 같았다. 청소가 끝나고 지영이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볍게 이야기했다. 담임을 기다리는데 가까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쟤 또 헛소리 하더라. 손에 무슨 구슬 들고 유나한테 말 거는 거 봤어. 그럼 말은 할 수 있는 거네? 이번엔 내가 소정이 이야기의 당사자다. 한마디 한마디가 연기처럼 교실을 떠다닌다. 모두가 불안한 3월의 교실에서 아이들을 묶어놓는 건 이런 소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교실에 앉아있기가 좀 답답해진다. 뭐가 됐든 애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수연, 혜인, 예선은 대놓고 꼽을 주거나 소정이 가방을 툭툭 건드려서 안에 있던 노트나 패드를 떨어지게 만들었다. 오늘은 별이 그려진 필통이 바닥을 구르자 아이들이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그쪽에 관심 없는 척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방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두려웠다. 솔직히 가만 보면 괴롭힘 당할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눈에 띄게 반항이라도 하든가. 쟤 밥은 누구랑 먹어? 당연히 혼자 먹겠지. 그래서 체육 시간에도 강당에 안 오나? 다들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직접 물어보지 않았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 애는 종이를 접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핸드폰을 한다.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지? 나였으면 학교고 뭐고 그냥 집에 있고 싶을 텐데 소정이는 진짜 외딴 섬에 있는 것 같다.